이자 장사 비판에도 우리은행이 콧방귀를 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은행 주담대 목표 이익률을 상향한 폭입니다. 플러스 0.31%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뜯어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상향시켰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상향시켰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린다. 그럼 뭐를 통해서 올리냐? 가상금리를 더 올려서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라는 것은요. 기준금리에다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의 비용이나 은행의 어떤 조달 비용 내지는 마케팅 비용 내지는 사무실 운영 비용 이런 비용을 다 합친 가상금리를 합쳐서 금리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목표 이익률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릴까? 저도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국민을 진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은요. 그런 게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과점 구조가 돼 있는 은행 산업은 어떤 식이든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독점이나 과점 이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거든요. 실제로 교란을 하더라도요. 이게 독점 체제 내지는 과점 체제가 되니까 올리더라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절당했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돈이 다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이라면 완전히 꽉 잡고 있거든요. 대출 시장을. 그러니 이들이 모든 시장에 어떤 주도권을 잡고 나가니까 이렇게 올리더라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많이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목표 이익률입니다. 이게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1.36%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요. 0.01%포인트입니다. 국민은행은 3.18%인데 오히려 여기는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게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렸겠지요. 하나은행은요. 1.85%로 0%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말입니다. 0.31%포인트를 올려서 1.95%가 된 거예요.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24%포인트를 올려서 1.95%가 됐고요. 그러니 이게 말입니다. 결국 가상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대출금리는 안 그래도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더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주택담보대출의 목표 이익률만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은요. 신용대출에서도 목표 이익률을 0.3%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0.2%포인트 내렸고요. 그래서 1.63%고요. 국민은행은 0.28%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3.73%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0.3%포인트를 올려서 2.15%가 된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못됐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안 그래도 국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예, 죽겠다 하는데 우리은행은 예, 뭐 자기네들 이익만 취하고 결국은 예, 뭐 성과급 잔치 내지는 연봉 잔치를 할 모양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시장경제라며 왜 시장경제인데 우리은행이 저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말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장경제라도요. 독점이나 과점 체제가 돼 있을 때는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확실하게 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과점 체제에서 예, 이게 횡포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횡포입니다. 0.3%포인트 목표 이익률을 우리은행만 올린다는 게 결국은 정부가 뭐라 하든 국민들이 뭐라 하든 예, 돈 안 빌릴 수 있어? 돈 빌려야 되잖아. 나는 그냥 그래도 올릴래. 0.3% 올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말에도 콧방귀, 국민의 어떤 불만에도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국내 은행들 보면요. 이자 장사 심각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이자 장사가 얼마나 심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 지표가 바로 그 지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회사입니다. 이자 이익의 비중이 52%밖에 안 됩니다. 예. 일본의 미쓰이 스미모토 그룹도 마찬가지요. 52%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요. 4대 금융 지주만 82%의 이자 비중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을 높여서 많이 벌어들이고 그들끼리 장사를 한다는 거죠.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이게 그냥 이자로만 예, 구전을 떼서 그 돈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쓰이 스미모토 그룹이나 이런데 일본계 은행이나 이런 데는 왜 이자 비중이 이렇게 낮느냐? 여기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라는 이름을 답니다. 예, 투자은행이라는. 이게 대체 투자도 하고요. 뭐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겠죠. 금에 대한 투자, 채권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국내 금융지주들, 국내 5대 시중은행 보세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은행은 7조 7,280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내다가 2022년 9조예요. 9조 2,910억 원. 서민들 덩쳐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덩쳐먹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한도 6조 6,118억 원. 예, 이게 2021년이에요. 1년 사이에 24.1%가 늘었습니다. 8조 205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이요. 보실래요? 5조 9,220억 원을 벌었습니다. 2021년에. 그런데 2022년에는 25.3% 은행들 중에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7조 4,180억 원. 예.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은 그나마 예, 2021년에 5조 8,908억 원에서 예, 2022년엔 6조 9,383억 원, 17.8%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협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농협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예, 저는 국민들을 덩쳐먹는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요, 여러분. 예, 이것이 저는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아니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